예,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셨네요. 시장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옐런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을 했다가 생각보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뭐 한 발 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찜찜함은 계속 남아 있는데요. 미국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될까요? 사실 이제 뭐 그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은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좀 간본 게 아니냐 시장을 그야말로 이런 표현들을 누가 쓰던데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라든가 뭐 미국의 재무정책 그 어떤 정책자들의 스탠스를 알 수 있는 뭔가 지금 굉장히 뭐 계속해서 일관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긴 하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지금 뭐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지금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런 정책 담당자들의 입장을 잘 나타내 준 것이 아니냐. 지금 옐런 장관뿐만이 아니라 뭐 앞서서 로버트 카플런 그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또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또 오늘 또 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한 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덮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그 얘기를 하고 덮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지금 뭐 미국의 그 재무부라든가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출구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봤을 때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가 뭐 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래지 않은 시간 안에 좀 마주쳐야 되는 불편한 현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장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경제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통화 정책과 관련된 변화 리스크가 향후에는 굉장히 시장에 작용할 거란 얘기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시장에 노이즈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어떤 높은 변동성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향후에는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이즈나 변동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코스피는 이걸 또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부분 재개 월요일부터 시장이 뭐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태위태한 시장인데 5월 과연 코스피 전망 어떻게 하세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어떤 뭐 지수의 하락을 너무 공매도 쪽에만 돌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물론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이를테면 뭐 코스닥의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아무래도 과거부터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좀 타겟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과연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런 물량들을 시장에서 받아내지 못할 정도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그동안 1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금지가 돼 있다가 풀리니까 일단 그 초기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뭐 이제 그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물 매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공매도를 통한 해지가 좀 가능해졌다는 부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공매도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은 이러한 해지성 물량이에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시장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초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의 어떤 시장에 서서히 녹아드는 마치 저는 무슨 비유를 하고 싶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한동안 그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맞아요. 10년물에 따라서 그냥 시장이 춤을 췄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구도 1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면 뭐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저는 이 공매도 이슈가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 지금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게 시장에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과거에 없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었던 게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생긴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시장에서 이제 소화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는 외국인의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팔고 떠난 외국인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외국인들은 이렇게 시장에 제약이 되고 뭔가 조건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좀 잠깐 떠나 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새로 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뭐 해지 수단도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시금 어느 순간이 되면 좀 투자를 늘리는 이러한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펀더멘털이라든가 실적 장세로 지금 진화 중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이익의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에 지금 어떤 상승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월 시장은 오히려 이런 그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매수의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외국인의 다양한 매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 5월 시장 공매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적과 펀더멘털에 집중해 나가자라고 큰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수급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들어서 뭐 강력한 매수 금액은 아니었지만 월별로 봤을 때 매수로 돌아선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부재한 모습이 아쉽긴 한데 5월 시장에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 얼마나 클까요? 사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한 12조 넘게 팔았거든요. 4개월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이다가 4월 달에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뭐 3,7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방향성을 잡았다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매도 일변도의 흐름에서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의 이런 순매수 전환은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이라든가 또 이제 뭐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진정이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외국인이 얼마를 뭐 순매수했느냐에 너무 주목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샀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최근에 좀 이 4월 달에 외국인이 산 종목들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LG화학이라든가 또 SK텔레콤, 포스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또 대형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라든가 또 금리의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선 또 배당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서 다양한 성격의 이런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도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의 변화 이 부분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좀 종합을 해보자면 펀더멘탈, 실적주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에 집중됐던 종목을 좀 쳐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뭐 아시겠지만은 사상 최대의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에 굉장히 집중이 되면서 경기 모멘텀의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 이런 쪽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조정을 보인 구간에서도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수익률을 시현을 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존에 조금 이제 오랫동안 그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그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우위가 나타났다면은 사실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은 이것과는 좀 반대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들 또 이제 스크리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사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펀더멘탈 호전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이 개선이 되고 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대형주들의 매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당분간은 조금 이제 이런 시클리컬 업종이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이런 쪽의 섹터에서 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형주의 좀 우위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일부 허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기 민감주 안에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다음 타자가 될 만한 쪽은 어디로 보세요? 건설, 사실 이제 철강? 오늘도 일부는 나타나고 있지만은 저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물론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재보선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뭐 재개발 재건축 이슈라든가 그리고 공급 증가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건설주에 대해서 모멘텀들이 지금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더 나가서는 뭐 이제 이제 GTX라든가 이러한 대규모의 철도 공사라든가 이런 그 개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건설업종이 한번 또 접근하기에는 긍정적인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셀인 메이가 될까요? 스테인 메이가 될까요? 저는 뭐 그 둘 중에는 꼽자면은 스테인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이슈라든가 뭐 미국의 금리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여전히 매수의 관점에 접근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역시 이제 저는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은 뭐 산업의 성장성을 확인하고 있는 인터넷 업종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은 쉴 때 오히려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이러한 쪽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이런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수출 개선이 이어지면서 이익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업종도 지금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렇게 이제 뭐 시클리컬 관련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업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시클리컬이라든가 금융주가 지금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쉬는 뭐 이렇게 자동차 반도체가 쉴 때는 이런 쪽으로도 좀 접근해보는 이런 좀 역전략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상황을 좀 역으로 이용하는 이 역발상의 전략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 지금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너무 비싸서 이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쪽으로 조금 그 매수를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기 민감주, 금융주 쪽 관심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쉬어갈 때 한번 분할로 비중을 확대해보자. 인터넷,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금융주 쪽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네요. 예, 정말 알찬 내용 잘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빨간맛 1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감 근처 와서 더 강한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희 2부에 공을 넘기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